네, 2024년 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서울 시내 한복판 고급 호텔에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2년 연속 연주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기사가 아니라 칼럼에 나왔는데요. 필자는 서울 주재 산케이 신문 개건 논설위원 구로다 가스히로입니다. 그가 쓴 제목은 제한, 일본은 우리는 주한, 주미, 주일 그러는데 일본은 제한, 제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 일본 대사관의 영단, 그리고 물음표. 영단은 아주 영리한 판단 이런 뜻이죠.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기미가요는 외교 의뢰로서 당연하게 올해도 2월 14일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일본 천황 탄생일이라고 행사를 열었는데 그 행사에서 올해도 처음에 엄숙하게 흘렀다. 올해도 이 기미가요를 행사하면서 처음에 틀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칼럼에 썼습니다. 내용인 건 뭔가 하면은 작년에 처음 한국에서 일본 천황 탄생일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기미가요를 처음 틀었고 원래 다시 틀었다. 그 얘기입니다. 참석자는 한 4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호텔은 밝히지 않은데 롯데 호텔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관례가 있죠.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일본서 오랫동안 기업을 했었고 그의 두 아들, 현재 신동빈 두 사람도 한국말이 서툴죠. 일본서 커가지고. 그래서 롯데는 반은 일본 기업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는 일본 행사는 대개 롯데에서 하고요. 미국은 주로 이제 저기 남산에 있는 하이아트에서 많이 했죠. 미국 대통령도 오면 하이아트에서 많이 자고, 일본에서 뭐 총리가 오거나 그러면 되게 롯데에서 잡니다. 롯데에서 했을 겁니다. 롯데에서 2월 14일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천황 탄생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미가요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주했다. 거기에 대한 칼럼을 쭉 쓴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라는 거죠. 이 기미가요는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하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1868년 이제 대정봉환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본의 권력을 독구가 막부가 갖고 있었죠. 그 막부가 있던 정치 권력 대정을 큰 대자 정치 정자를 봉환 돌려준다. 누구한테? 천황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막부를 없애는 게 그들의 근대화였죠. 그래 놓고 나서는 그러면 천황이 실권자가 되는데 천황은 껍데기고 그 밑에 이제 총리 이하가 이제 실권자가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리고 나서 일본이 좀 지나서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면서 입헌 군주정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각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를 끌다가 그 다음에 정당이 생기면서 정당 정치를 하게 되면서 메이지 다음에 이제 대정 시대로 가면서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이제 정당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하다가 이제 군국주의가 크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어쨌든 그 메이지 천황이 대정봉환했을 때부터 기미가요는 국가로 사용되다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하면서 이게 일본은 국가가 없어졌죠. 그러다가 1999년 다시 국가가 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장에서 나오는 술로는 니혼슈는 일본 청주죠, 청주. 쌀이든 고구마든 이걸로 해서 발효됐을 때, 발효되고 가만 냅두면 위에 맑은 게 뜨고 밑에 탁한 게 가라앉죠. 맑게 뜬 게 청주죠. 밑에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그건 탁주는 흔히 말하는 막걸리고, 위에 맑은 거를 끓여갖고, 알코올 도수로 쓰면 그게 소주가 되죠. 네. 그래서 근데 니혼슈가 나왔는데 후쿠시마 니혼슈가 나왔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후쿠시마 문제 때문에 농산물이 안 팔리고 하니까 정부가 홍보해 주는 겁니다. 작년 히로시마에서 G7 회의 정상회의 때도 일본은 후쿠시마산 니혼슈를 행사주로 내놨는데 이것도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천황 탄생 기념일 행사를 하고 일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천황 탄생일은요, 2차 대전 전까지 일본은 천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장절. 우리도 3.1절, 광복절, 이런 것도 절은 좀 높은 국경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면 국군의 날, 이 일자가 들어가면 조금 디그리가 떨어지는 거죠. 일본도, 그건 일본을 한 걸 따라 한 겁니다. 일본이 천장절이라고, 이 대일본 제국 때는 굉장히 일본 천황 탄생일을 크게 경축했어요. 연도는 제가 막 기억이 안 나는 1930년대죠. 일본이 그 중국 상해를 점령해서 그거를 자기네 조개로 강제로 만들어버려요. 조개는 형식상으로는 중국의 땅인데 일종의 거기는 일본인 자치구역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조개에는 그 조개를 차지한 나라가 군대를 보내지 않았는데 일본은 자기네가 군대를 보내서 임의로 점령해서 자기네 조개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일본군들이 주둔했었는데 상해 사변 계기로. 그 상해에 있던 일본 주둔군사령부 주체로 해갖고 그 안에 있던 홍구공원, 홍자는 무지개 홍자 입구자 겁니다. 무지개 입이라는 그 공원에서 천장절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갖고 일본의 중장 사령관이죠 등 여러 사람을 숨지게 합니다. 윤봉길 의사 바로 그 유명한 의거가 천장절 천황 탄생 기념일 행사장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수도에서 이 행사가 벌어지는 건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하게 만들죠. 일본이 45년도에 패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천장절이라는 용어를 없앴어요. 그리고 천황 탄신일인가 그걸 말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천황, 과거 천황이 돌아가신 분들은 축하하지 않고요. 현재 천황만 축하합니다. 이거를 제가 왜 꺼내는가 하면요. 한 15년, 14년 전입니다. 2010년. 그때는 이명박 정권 때죠. 보수 정권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형이 이상득 의원이었죠. 이상득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한국축 의장이었죠. 그때 일본 천황은 지금 천황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분 생일이 12월 달이라서 12월 6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때 위클리 경향신문 기자가 그걸 알고 거기에 잠입해서 르포를 쓴 게 있어요. 이때는 뭐 기미가 연주가 되지 않을 텐데 가서 보니까 고건 남도구 총리 지낸분, 이만섭 국회의장 지낸분 이미 와 있더라. 센 사람들이 와 있네. 자기가 사진을 막 찍으려고 했더니 건장한 남자가 와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경찰이다 하면서 남대문 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가 나왔겠죠. 이 외사과 형사가 나왔겠죠. 정보과나. 지난번에 그 세종문화회에서 열렸던 무슨 행사에서 미국 주한미 대사가 와서 뭐 행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레그 대사를 찔렀었잖아요. 바로 경찰이 와서 뭐 조치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 외국 대사관이나 대사가 오는 자리에는 대한민국 외사과나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갑니다. 남대문 이 형사가 이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더니만 사진 찍지 마라. 상당히 곤란해하고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대사관 사람들도 힘들어하니까 찍지 말라 뭐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일본 대사관 측이 다 신원을 확인하는데 확인된 사람은 빨간 장미를 꽂아주고 자기들은 하얀 장미를 꽂아서 서로 구분을 하더라. 이게 없는 사람 못 들어게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상득 의원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끝내고 막 행사를 끝내고 나와서 붙잡고 왜 오셨냐 그랬더니 내가 한일의원연맹 회장 아니냐. 그랬더니 뭐 국민 감정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질문들을 쭉 하면서 따지는 거죠. 자,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박 대통령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박 대통령 시절의 관료들이 다 일본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우리 근대화를 할 때 일본 모델을 따라갔죠. 일본 기업들 기술을 많이 갖고 왔고 미국하고는 통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웠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병합돼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같아가지고 신일본 제철을 본따서 포항 제철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막 했죠. 그리고 또 일본 기업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많이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배 당 거는 또 경종으로 울렸고, 또 박 대통령은 참 많은 걸 했는데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게 최초로 대한민국이 산업화될 수 있는 자금이었죠. 그 다음에 월남 파병에서 번 돈, 그 다음에 뭐 독일에 파견했던 광부하고 간호사 임금,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근로자 임금, 그런 돈을 모아갖고 시드머니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 차관 빌려서, 차관도 일본에서 많이 빌려왔죠. 그거 갖고 산업 일으키고 뭐 만들고 해서 지금 이렇게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따라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아주 기분 나쁜 과거를 있지만, 또 일본이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참여해줬기 때문에, 물론 일본도 공짜를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일본을 계속 적대시할 것이냐. 문재인은 그렇게 갔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일본에 가서 카레도 먹고 오고,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54년생이고, 윤 대통령이 60년생이니까 형뻘 되는데, 자유롭게 지내고 하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일본이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일본 천황 탄신일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연주하고 이번에도 연주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로다 가스히로 선생이 딱 집어서 이제 칼럼으로 쓴 건데, 구로다 가스히로는 굉장히 유명한 기자죠. 이분이 아마 1940년생인가 39년생인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구로다 씨를 옛날에 가끔 만났었어요. 그리고 신동아 기자 시절에 일본 산케이를 직접 취재하면서 산케이 사장, 편집인, 국장, 일본 산케이 신문 본사에 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그때 갔을 때 이제 구로다 기자랑 얘기를 해서 갔던 거죠. 나 산케이가 우익이라는데 어떤 우익인지 궁금하다 해서. 그리고 이제 구로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참 한국을 많이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이 구로다 기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 구로다 씨는 1980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기자를 쭉 했을 거예요. 그때는 교토통신 기사를 하다가 산케이로 옮겨갔는데, 계속 산케이를 놓지 않고, 물론 정년 다 지났음에도 지금 개권논설위원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글을 쓰고, 그래서 평생 언론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본이 기미가요를 연주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일본 도쿄에서도 우리가 이제 개천절 때 이런 행사를 가질 때 대한민국 애국가를 연주합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필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선일보에 일본 학생들은 독도를 모른다라는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일본에서 강의를 영어로 하는 걸 학생들도, 외국어를 제법하는 일본 친구들이 요즘 가서 보면 영어를 좀 잘하는데 옛날엔 영어 참 못했어요. 어쨌든 일본에서 영어 하는 친구들은 외국물을 먹은 친구들인데, 그들한테 쭉 영토 문제를 묻고 독도 문제를 물으니까 일부는 한국이 그냥 가지면 안 되냐,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독도 얘기 나오면 무조건 대한민국과 일본놈 규탄하는데 일본은 그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지리 선생들을 지도 요령에다가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 강조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거다 집어넣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크게 관심 없고, 실제로 제가 가서 일본 사람 물어보면 다케시마가 어디냐 별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데 한국 그대로 주면 안 되냐 이 정도예요. 지금 한국과 일본 문제를 독도 갖고 티격태격 해봐야 답이 없고, 우리는 그냥 일본이 떠드는 대로 두면서 계속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주권 행사에 가면 돼요. 일본이 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협력할 걸 계속 협력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면 돼요. 일본은 많이 지금 앞질렀죠. 삼성처럼 앞지르고, 현자처럼 도요다를 바짝 추적하고, 포스코처럼 신일본 제철을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면 돼요. 이 통일을 할 때 일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랑 같은 편이죠. 대일본 제국은 1945년 항복과 동시에 무너졌고, 1952년 새로운 그냥 일본국이라는 국호로 탄생한 나라는 대일본 제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교를 박 대통령 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그 계속 이 좌파들이 우리하고 일본을 띄워놓기 위해서 일본이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은 모욕이죠. 모욕인데 우리가 충분히 크고 나면 이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힘이 있고 뭐 독도는 큰 뭐 의미 없는 섬이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힘을 가지면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이 롯데호텔에서 일본 천황 탄생일 행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 뭐 할만하니까 했겠지.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군함을 타고 일본 동경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동경에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이제 제독들이 와서 함상 파티를 했는데 일본식으로 일본이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보니까 의식이 우리랑 같은데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그 술이 든 큰 이렇게 술통을 들고 왔어요. 나무로 된 거. 그걸 갖다가 나무로 된 망치로 빵 쳐서 뚜껑을 뽀개더니만 그 술을 꺼내서 쫙 돌리면서 나눠 먹으면서 뭘 쭉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본식으로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일본은 이렇게 하는구나. 또 한 번은 일본의 어느 신사에 갔더니 신사 측에서 아주 일본 신사식으로 광쟁쟁쟁 치면서 저도 못 알아듣는 일본말 있죠. 옛날 고대어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치르고 그거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우리 찍으면서 야 이거 만약에 우리 여기 참석한 거 알려지면 우리 친일파로 몰린다 하고 웃은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일본 절에 가서는 여러 번이지 일본 스님들이 이게 제를 올리는 것도 쭉 보고 촬영도 했었어요. 그거 쭉 보니까 일본식이라서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 하나의 제례일 뿐이지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일본 하는 거를 좌파들이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이간질 시키는데 저는 일본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좌파들하고 북한은 김정은이지. 공산당 세력이지. 그들이 자꾸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데 우리하고 일본은 같이 가야 됩니다. 구로다 기자가 조금 한국 사람들 특징을 아니까 그렇게 거꾸로 쓴 거죠.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참 기미가요를 연주할 용기를 냈다. 그런 일본 독자를 위한 기사니까 그렇게 제목을 단 영단이라는 제목으로 단 건데 한일 관계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은 국내 여행하려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비행기 값이 약간 들이면 요즘 이제 3월쯤 돼서 제주도 가려면 항공권이 한 23만 원 할 거예요. 싸게 가도 한 30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후쿠오카를 가게 되면 한 40만 원, 40만 원에 갈 겁니다. 조금 더 주면은 막상 거기 도착해서 현지 비용은 오히려 일본이 싸거든요. 더 재밌죠. 일본 돈이나 우리 돈, 우리가 오히려 물가가 비싸니까 더 낫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거 없이 즐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까불거나 중국이 까불면 같이 한편에서 싸우면 되는 거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기미가요가 울리듯 동경 한복판에서 윤미향이만 잘난 척 항일운동 애국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당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내 주요 호텔에서 기미가요가 울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